날짜들도 나와요.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20일, 한동훈 23일. 어대한 모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곧 출마 선언한다. 그날은 23일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로는 정성국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총선 1호 영입 인재라는 겁니다. 캠프 인적 구성은 끝났다. 한 출마 선언하면 당선인과 함께 간다. 라고도 인터뷰를 공식화했습니다. 러닝메이트도 공식화가 된 것 같고 한 전 위원장의 출마도 사실상 굳혀진 것 같다. 출마 선언이 23일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자 이른바 반한연대인 친윤그룹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를 밀고 있다라는 보도도 이에 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강한 견제도 나오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여론 조성은 해당행위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견제구죠. 그래서는 안 된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당대표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곤란한 질문 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 노은지 앵커가 진행하는 이 라디오 유튜브 쇼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 이게 경선이나 이제 전당대회로 들어가면요 누가 당을 잘 이끌 것이냐 누가 예. 적임자냐 네. 기류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당정 관계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또 어떻게 또 대통령실 이끌어갈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예. 총선 패배 이후에 한 걸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측면이 너무 강합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게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네. 정말 당정 관계가 악화 일로로 갈까 봐 너무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대한 기류 바뀔 것이다. 급기야 어대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당행위다. 강한 견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주현 의원님은 지금 당의 공식 비대위원이셔서 네, 제가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른 질문 드리겠고요. 정부처 어대한이라고 얘기하면 그 해당행위다. 글쎄요, 어대한이 해당행위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어대한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어대한 해야 된다라고 여론을 이렇게 쫙 조장을 갖다가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럴 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여론이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쉬겠다라고 그랬을 때 아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관행이었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한동훈을 여러 사람들이 때리면서 한동훈의 존재감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들은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라도 다시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여론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역사상 최대로 막강한 최강의 그 야당을 상대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키워야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대항마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당 행위냐? 전 반대로 애당 행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견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친윤계에서 3배수로 압축했다가 최종 선택은 나경원 의원으로 친윤계가 이 한동훈의 대항마를 결정했다라는 관측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누구로 압축했을까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라는 거예요. 본인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친윤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친윤계가 본인 동의 없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러다가 결국 나경원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뜻을 모았다라는 관측 보도도 나왔는데 마침 나경원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원님의 역할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당원들도 그러시고 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그러시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단. 기자들은 압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어떤 뜻인지를.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또 제 돌직구 좌장이시니까 친윤계가 나경원을 지원할까? 아니야. 원희룡을 지원할까? 아니야. 윤상현을 지원할까? 아니야. 나경원밖에 없어. 라고 압축을 했다라는 보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일 처음 들은 생각은 원희룡이 바보 됐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괜히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원내 못 들어가니까 이런 대접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잘못하면 두 번째는 나경원이 바보 될 수 있다. 저 말에 꼬여 들어가가지고 어대한인데 지금 다 결선 투표까지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밀어줄게. 당신이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지금 슬슬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당대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죠. 상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 바보 같지만 가장 똑똑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싹 빠져나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나올 듯 하다가 결국 불출마. 네. 그래서 어차피 윤상현 의원은 어차피 독자적인 자기 길을 갈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 의미 있게 자기 활동을 했고 네. 그동안에 당 밖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아왔던 그런 말하자면 불세출의 영웅이신데 그래서 이 결과들은 물론 정말 저도 지켜봐야 될 결과를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랐는데도 만약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을 훨씬 더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방금 언급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올 듯 했었는데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거든요. 뭐라고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그런 연대는 보통 후보로 나온 다음에 사퇴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후보로 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어대한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 자, 전조 의원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반장 부반장을 할까 아닐까 고민하다가 1인 지도체제 그대로 가기로 확정을 네. 했고 당원의 의견 80, 일반 여론조사 네. 20.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가 20이 추가되는 게 새로 바뀐 룰이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나오실 것 같아요, 출마. 한 전 위원장도 출마할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전당대회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지지자, 네. 국민이 부르면은 뭐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 또 정치인의 소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보더라도 일반 당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나오라는 그런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나경원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 중에서 뭐 가장 지명도도 높고 또 당원들의 네. 또 당원들 중에서도 또 적극 지지층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 이 네. 장동혁 의원이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조정훈 의원의 어대한은 해당 행위다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한동훈을 투표한 당원도 그럼 해당 행위로 징계할 것이냐. 어떻게 어대한을 해당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반박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 전재 의원님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지도부로서 어대한은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좀 그 조정훈 의원의 이제 말은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것을 좀 과하게 좀 발언을 한 걸로 보여요. 네, 부적절하다. 네,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이 간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당연히 나올 걸로 보이고 지금 나경원 대표까지 결심을 한다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전당대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 대표야말로 당내에서의 뭐 5선 중진일 뿐만 아니라 또 기대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또 당내 의원들 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따르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과는 사실 예단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 주장대로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대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대한을 만들려는 사람 없다. 사실관계 왜곡하지 마라라고 강하게 반박했거든요. 네. 지도부께서 보시기에는 어대한을 만들려는 해당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라 중립을 지켜야 돼서 누구랑 누구 사이 중립입니까? 어느 쪽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좀 뭐 어렵다는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징후는 없죠. 없다. 그렇군요. 뭐 어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또 작전을 뭐 모의하고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언론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야기한 거라 뭐 그래서 뭐 이것은 저희는 또 비대위 차원에서는 이것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뭐 이러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뭐 더욱더 그 페어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